그날 26살 서울대 출신 엘리트 신입사원은 20년차 베테랑 선배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을 던졌습니다. 고졸 과장님은 나가서 커피나 좀 타오시죠. 라는 비릿한 비웃음.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낡은 수첩 안에 회사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학벌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치명적인 오만과 20년 기름때로 다져진 진짜 실력의 정면 충돌. 수백억 원의 계약이 절망의 함정으로 변해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순간 모두가 외면했던 한 남자의 뜨거운 용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인생의 진짜 정답은 화려한 졸업장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손때 묻은 현장의 기록 속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알싸하게 찌르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남 창원 근교에 자리 잡은 중견 제조기업 한성공업의 공장 단지는 거대한 기계들이 잠에서 깨어나 웅웅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지요. 회색빛 콘크리트 벽 사이로 뿌연 증기가 피어오르고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 풍경 속에서 이석훈 과장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공장 라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올해로 43살 그의 낡은 안전화는 바닥이 닳아 있었고 작업복 소매 끝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기름때가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요. 석훈은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공장의 생산직으로 입사하던 날 아버지가 사주셨던 물건이었어요. 이제는 가죽이 해져서 본래의 색을 잃었지만 그 안에는 한성공업의 모든 기계가 내는 소리와 진동, 공정의 미세한 오차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석훈에게 이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20년의 세월이자 대학 졸업장 대신 손에 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석훈의 인생은 정직한 땀방울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안 형편 탓에 남들 다 가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친구들이 캠퍼스를 누빌 때 그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프레스 기계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도 많이 당했지요. 고졸 주제에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묵묵했습니다. 남들이 담배를 피우며 쉴 때 그는 기계 도면을 외웠고 외국인 기술자들이 올 때면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손짓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그는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맞히는 귀신이 되었고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부로 자리를 옮겨 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늘 현장을 믿었습니다. 책상 위 데이터보다 뜨거운 기계의 온도가 더 정확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성공업 본사에서 파견된 신입사원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름은 박민우, 나이는 26.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과수석으로 졸업했다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청년이었지요. 그가 처음 공장에 발을 들여놓던 순간을 석훈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은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한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든 채 코를 찡긋거리며 들어오던 모습이었어요. 민우의 반짝이는 구두는 공장 바닥의 기름때를 불결하다는 듯 피해 다녔고 그의 오만한 눈빛은 현장 사람들을 마치 다른 세계의 생명체 보듯 훑어내렸지요. 이석훈 과장님 되시나요? 본사 기획팀에서 파견 나온 박민우입니다. 앞으로 이곳 영업 실무를 배우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열악하네요. 민우는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반갑게 내민 기름진 손을 보고는 질색하며 슬쩍 뒤로 물러났지요. 석훈은 무안해진 손을 허벅지에 슥 닦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본사에서 내려온 인재인이 잘 가르쳐 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민우의 태도는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내내 창밖의 공장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지요.
석훈이 거래처 현황과 공정 프로세스가 적힌 수첩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하자 민우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과장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꼬질꼬질한 수첩에 메모를 해요?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공유해야죠. 그러니까 고졸 소리 듣는 거예요. 아날로그도 정도가 있지, 이런 구식 방식으로는 본사의 속도를 따라올 수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석훈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다고, 공부만 하던 친구라 현장을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훈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을 낙후된 방식으로 치부했고 현장 반장님들의 조언을 무식한 소리라며 무시했습니다. 민우에게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었고 자신처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이런 지방 공장에서 썩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모양입니다. 석훈은 민우를 데리고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나누며 마음을 터보려 했지요. 하지만 민우는 식당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름 냄새와 섞인 비린내, 그리고 땀 흘린 작업자들의 거친 농담이 오가는 그곳을 보며 그는 진심으로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전 이런 데서 밥 못 먹습니다. 과장님이나 많이 드세요. 전차에서 샌드위치나 먹으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어 계약서 들어온 거 있던데 그건 제가 볼 테니까. 과장님은 그냥 나가서 손님들 커피나 좀 타오시죠? 어차피 단어 하나 제대로 해석 못 하실 텐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그 말은 석훈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단순히 학벌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투였지요. 석훈은 쥐고 있던 수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민우의 등 뒤로 보이는 거대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석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말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 깨져봐야 알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그 무렵 한성공업 전체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타이탄 글로벌에서 대규모 부품 수출 계약을 제안해온 것이었지요. 계약 규모만 수백억 원,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성공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실패한다면 그 리스크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중대한 사안을 위해 민우를 파견한 것이었고 민우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 본사로 복귀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타이탄 글로벌의 자료를 검토하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겉보기에 너무나 완벽했고 지나치게 유리해 보였거든요. 석훈의 20년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승리에 도취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화려한 이론만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계약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려 할 때마다 민우는 고졸 과장은 입 다물라는 식의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지요. 창밖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여느 때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고 석훈의 낡은 수첩 속 페이지들은 긴장한 듯 바스락거렸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석훈은 민우가 들고 있는 태블릿 PC 속의 화려한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숫자들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함정을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사원은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석훈은 자신의 낡은 수첩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곧 책상 위의 논리와 현장의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타이탄 글로벌과의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한성공업 영업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박민우 사원이 들여온 최신형 복합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매끄러운 영문 서류들을 뱉어냈고, 반대편 이석훈 과장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도면들과 기름때 묻은 수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민우는 본사 기획팀과 수시로 통화하며 화려한 도표와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모니터 속에는 장밋빛 미래만 가득했지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지방 공장 생활을 청산하고 본사 핵심 요직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민우의 눈을 번뜩이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석훈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을 넘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도 석훈의 자리는 없었고, 공유되는 이메일 수신인 참조 리스트에서도 석훈의 이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석훈은 소외감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우가 작성 중인 계약서 초안을 어깨너머로 살짝 엿보았을 때 현장의 생산 속도와는 동떨어진 무리한 납기일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공장의 프레스 기계들이 하루에 찍어낼 수 있는 한계치, 그리고 불량률을 고려한 여유 공정이 전혀 계산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석훈은 참다 못해 퇴근길에 홀로 남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이어폰을 낀 채 태블릿 화면에 열중하고 있다가 석훈이 곁에 서자 아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지요. 박사원, 그 타이탄 글로벌 계약서 말이야. 내가 잠깐 봤는데 3차 납기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 우리 공장 1라인 설비가 노후화돼서 그 속도를 맞추려면 과부하가 걸릴 텐데 일정을 조금만 뒤로 늦추는 게 어떨까? 석훈의 조심스러운 조언에 민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어폰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글로벌 비즈니스라고요. 타이탄 같은 대기업이 우리 사정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되면 야근을 시키든 라인을 새로 깔든 해서라도 맞춰야죠. 과장님이 현장에서 10수년 계셨다는데 그런 유연성도 없으셔서야 어디 영업한다고 명함을 내미시겠어요? 야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박사원. 기계도 숨을 쉬어야 해. 무리하게 돌리다가 불량이라도 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나? 그리고 미국 쪽 애들이 요구하는 규격이 우리랑 조금씩 다르던데 그 단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석훈의 진심 어린 충고에 민우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석훈의 가슴팍에 달린 사원증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지요. 이 과장님,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제가 서울대에서 경영학 배울 때 과장님은 여기서 기름 닦고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아는 그 현장 짬밥이라는 게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어 계약서 읽지도 못하시면서 아는 척 좀 그만하세요. 쪽팔리니까. 민우는 거칠게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석훈의 귓가에는 민우의 날카로운 말들이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쪽팔린다는 그 한마디가 평생을 바쳐온 일터를 모욕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요. 석훈은 어두워진 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자신을 지켜봐 주던 낡은 굴뚝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석훈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미국 규격, 단위 환산주의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익힌 감각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민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타이탄 글로벌의 실무진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석훈을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본사 전무님께 보고하는 자료에는 자신의 공정만 가득 채웠고 석훈에 대해서는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신규 프로젝트의 소극적임이라는 악의적인 평가를 덧붙였지요. 전무는 본사의 인재인 민우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석훈은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민우가 쓰레기통에 버린 이면지들을 모아 계약 조건들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그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전문 용어들을 하나하나 찾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석훈은 민우가 숨겨놓은 최종 미팅 일정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타이탄 글로벌의 바이어들이 직접 창원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지요. 그런데 민우가 석훈에게 알려준 시간은 실제 미팅 시간보다 무려 3시간이나 늦은 오후였습니다. 명백한 따돌림이었지요. 석훈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을 앞두고 사적인 감정으로 선배를 배제하려는 민우의 오만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석훈은 그날 밤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 라인을 혼자 걸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들을 어루만지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땀 흘리는 300명의 동료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계약이 잘못되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믿고 있는 그 잘난 학벌과 영어 실력이 교활한 바이어들의 장난질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래, 박사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해보자고. 석훈은 낡은 수첩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것은 결연한 의지이자 20년 현장 베테랑이 세상에 던지는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공장 지붕을 때리며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석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벌어질 폭풍 같은 미팅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단단히 넘겼습니다. 그곳엔 민우가 놓치고 있는 어쩌면 이번 계약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공업의 명운을 건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셈이었지요. 석훈은 마지막으로 공장의 주전원을 점검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의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영문 브로슈어들이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민우가 잠가놓은 파일함 대신 자신이 20년간 몸으로 익힌 지식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가는 무사의 심정으로 석훈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저 오만한 신입사원과 교활한 미국 바이어들이 예상치 못한 가장 거대한 장벽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텍스트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현장의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자라난 진짜 실력의 장벽이었지요. 석훈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짧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증명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타이탄 글로벌과의 운명적인 미팅이 예정된 목요일 아침, 창원 공장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거운 낯빛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석훈 과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작업복을 여몄지요. 그는 박민우 사원이 알려준 오후 2시 미팅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현장 설비들의 가동률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본관 주차장에 낯선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계는 이제 막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석훈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지만 평소 열려있던 대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박민우의 유창한 영어 목소리와 본사 전무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민우가 알려준 미팅 시간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석훈은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회의실 앞을 지키던 본사 비서실 직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번 미팅은 본사 핵심 인력들만 참석하는 극비 사안이니 현장 인원은 물러나 달라는 전무님의 특명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석훈은 허탈했습니다. 20년을 이 공장에서 뼈를 묻은 자신을 관련 없는 현장 인원으로 치부하는 현실 앞에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새삼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옆에 놓인 민우의 깨끗한 태블릿과 자신의 낡은 수첩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우의 눈치를 보느라 석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석훈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석훈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타이탄 글로벌의 이전 계약 사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민우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영문 초안의 파편들을 모아 분석했던 기록들이었지요. 석훈은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서 찾아가며 밤새워 적어 내려갔던 자신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석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민우가 최종안이라고 자랑했던 서류의 수치들이 현장의 실제 생산 능력과 도저히 맞지 않았거든요. 석훈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미터법이 아니라 야드법을 섞어 썼잖아. 박사원, 이 친구가 대체 뭘 본 거야? 석훈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타이탄 글로벌 측에서 제시한 규격 단위가 한국에서 쓰는 미터가 아닌 미국식 야드로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1야드는 약 0.91m. 숫자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량 생산 체제에서 10%에 가까운 오차는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서명한다면 한성공업은 약속한 물량의 90%밖에 채우지 못하게 되고 계약서에 명시된 막대한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해를 넘어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요. 석훈은 다시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전무님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서의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박사원이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걱정 말고 현장이나 지키라는 무전 메시지가 돌아왔지요. 석훈은 공장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생산 라인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의 미래를 위해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화려한 학벌을 가진 청년의 오만이 그들의 살터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비를 맞으며 공장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그가 처음 다루었던 구형 프레스 기계가 퇴역을 앞두고 서 있었지요. 석훈은 기계의 차가운 몸체를 어루만졌습니다.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고졸이라고 무시당해도 그는 이 기계들과 함께하며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직함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석훈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수첩이 툭 떨어졌지요. 빗물에 젖어 얼룩진 수첩의 한 페이지가 바람에 넘겨졌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 한성공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석훈이 적어놓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만 속이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는 투박한 문장이었지요. 석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비겁해지면 안 되지. 박사원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침묵하는 게 틀린 거야. 석훈은 수첩을 소중히 닦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이 일로 해고당하더라도 베테랑의 자존심을 걸고 이 사기극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석훈은 다시 본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단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옆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에게 시켰던 커피 심부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석훈은 정성스럽게 커피 몇 잔을 쟁반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회의실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티켓임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석훈은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곧 화려한 영어 대화가 오가는 그 밀실 속으로 현장의 진실을 들고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져 장대비로 변해 있었고 공장의 기계 소리는 마치 석훈의 결심을 응원하듯 거대한 울림으로 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쟁반을 단단히 고쳐 쥐고 굳게 닫힌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 문 앞 석훈은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끝에서 커피잔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작지만 단호하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다시금 그를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석훈은 평생 현장에서 다져진 묵직한 어깨로 그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는 거창한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일터가 동료들의 땀방울이 오만한 거짓에 무너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을 뿐이었지요. 석훈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육중한 회의실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진 것은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감도는 방 안에는 화이트보드 가득 적힌 영문 수치들과 고가의 만년필을 든 본사 전무, 그리고 승리에 도취한 표정의 박민우 사원이 있었습니다. 타이탄 글로벌의 바이어 밀러는 안경 너머로 석훈을 불쾌하게 쳐다보았고 전무는 눈살을 찌푸리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이 과장, 지금 뭐 하는 건가? 중요한 미팅 중인 거 안 보여? 석훈은 대답 대신 쟁반을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우가 서명하려던 계약서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지요. 민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석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분탕질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건 과장님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민우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의 특정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석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유창하고도 묵직한 영어였습니다. 밀러 씨, 이 계약서의 4조 2항을 다시 보시죠. 당신들이 제시한 규격 단위가 미터와 야드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소한 차이 같지만 우리 공장의 생산 설비는 미터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야드를 1미터로 환산해서 이 수량대로 생산을 진행하면 우리 공장은 1년 내내 가동해도 납기 수량의 90%밖에 채우지 못합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불이행을 유도하는 함정 아닙니까? 순식간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영어 실력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그 사소한 단위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밀러는 당황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표기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석훈은 밀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고 정중한 하지만 현장의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지요. 단순한 오류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한 지점에 단위가 섞여 있군요. 저는 이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기계의 진동 소리만 들어도 오늘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맞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작업자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당신들의 위약금 장사에 이용하게 둘 순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규격 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고 현실적인 납기 일정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전무는 석훈의 단호한 태도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던 지방 공장의 고졸 과장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의 명운을 짊어진 노련한 협상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책상 위 태블릿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데이터 뒤에 숨겨진 현장의 진실을 보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석훈은 밀러를 몰아세우는 대신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성공업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의 정밀도와 기술적 강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석훈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이탄 글로벌에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협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밀러 씨, 우리는 최고의 부품을 공급하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최고의 파트너를 원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계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정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당신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석훈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밀러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석훈이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계약서가 수정되고 서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속이려는 자들의 날 선 공기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열기였지요. 미팅이 마무리되자 전무는 석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네라는 말 한마디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석훈의 시선은 구석에서 짐을 챙기려는 민우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보였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침묵 끝에 먼저 말을 건넸지요. 박사원, 짐 챙기는 건가? 민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동자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과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무시하고 공장을 우습게 보고 저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석훈은 그런 민우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지요. 틀린 걸 알았으면 고치면 되는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훨씬 빨리 배우겠지. 하지만 박사원, 책에는 안 나오는 게 현장에는 참 많아. 사람 마음 얻는 법, 기계랑 대화하는 법. 그런 것들이 진짜 비즈니스거든. 석훈은 주머니에서 쓰던 것보다 조금 더 깨끗한 새 수첩 하나를 꺼내 민우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 8시까지 공장 라인으로 올 때 가져와. 커피 타는 법 말고 이 현장이 얼마나 뜨겁게 살아있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자네 같은 똑똑한 머리가 우리 공장의 심장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무적의 영업사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우는 석훈이 놓아준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요.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석훈은 민우의 어깨를 한 번 더 툭 치고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공장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다시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제 갈등의 앙금은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이 다시금 힘차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낡은 베테랑과 서툰 신입이 함께 써내려갈 다음 챕터를 환영하는 축가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석훈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낡은 수첩에 오늘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고 말이지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넓고 단단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아침 8시 창원 공장의 정문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던 명품 수트와 반짝이는 구두 대신 빳빳하고 어색한 감이 도는 남색 작업복을 입은 박민우 사원이 서 있었지요. 그의 손에는 석훈이 건네주었던 새 수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듯 눈가는 조금 휑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석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임을 석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가장 먼저 공장 라인의 반장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진 거친 사내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작업자들도 민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서툰 망치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석훈은 민우를 화려한 회의실이 아닌 가장 소음이 심하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프레스 인라인에 배치했습니다. 그곳은 한성공업의 심장부이자 석훈이 20년 전 처음으로 일을 배웠던 고향 같은 곳이었지요. 박사원, 오늘은 기계 소리를 적는 게 아니야. 기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적어봐. 저 사람들이 언제 땀을 닦는지, 언제 기계가 비명을 지르는지 말이야. 석훈의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민우는 하루 종일 서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다리는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나 치열하고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느꼈지요. 민우는 틈날 때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이제 어려운 경영학 용어 대신 유압 밸브 3번, 습도에 민감, 반장님 식사시간 12시 10분, 국물 요리 선호 같은 투박한 관찰기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지나고 공장의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석훈과 민우는 공장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훈이 자판기에서 뽑은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건넸지요. 예전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커피였지만 민우는 그것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지요. 과장님, 저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껍데기만 보고 살았는지요. 서울대 졸업장이 세상을 다 보여주는 안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눈을 가리는 가리개였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습니다. 석훈은 먼 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원, 학벌이라는 건 말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운동화를 신은 것과 같아. 하지만 운동화가 좋다고 해서 산 정상까지 저절로 데려다 주지는 않지. 결국 제 발로 흙탕물도 밟고 바위도 넘어야 진짜 정상에 오르는 법이야. 자네는 이제 막 신발끈을 제대로 묶은 셈이지. 과장님은 왜 저 같은 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요. 민우의 물음에 석훈은 허허 웃으며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20년 전 석훈이 적어놓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글귀였지요.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서툴렀어.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 공장에서 20년을 버티게 해준 건 오기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 내가 실수했을 때 말없이 뒤에서 수습해주던 선배들, 내 투박한 손을 잡아주던 동료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자네도 우리 식구잖아. 식구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나. 식구라는 단어가 민우의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오며 늘 경쟁 속에 살았던 그에게 누군가 자신을 조건 없이 감싸 안아준다는 것은 생소하면서도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석훈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이곳에 서게 해주셔서요. 그날 이후 한성공업에는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본사와 공장 사이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의 논리적인 데이터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히자 그 어떤 거래처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제안서들이 만들어졌지요. 타이탄 글로벌과의 2차 미팅에서 민우는 더 이상 화려한 미사여구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 작업자들의 서명이 담긴 공정 확인서를 내밀며 신뢰를 얻어냈고 결국 당초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추가 수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무님을 비롯한 본사 임원들도 이제는 석훈의 전문성과 민우의 열정을 동시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벌과 경력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협력이라는 건강한 공기가 흐르게 되었지요. 석훈은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고 민우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입사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가시고 공장 마당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석훈은 여전히 낡은 수첩을 들고 현장을 누빕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곁에는 언제나 수첩을 든 민우가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석훈은 퇴근길에 공장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내뱉는 웅장한 소리가 오늘따라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보다 손끝에서 땀과 섞일 때 비로소 빛이 난다. 는 문장이었지요. 그의 낡은 수첩은 이제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수첩의 정신을 이어갈 젊은 후배가 곁에 있으니까요. 석훈과 민우 두 세대의 조화가 빚어낸 한성공업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공장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석훈과 민우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내일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누군가는 앞선 경험으로 길을 닫고 누군가는 젊은 열정으로 그 길을 확장해 나가는 법입니다. 낡은 수첩과 금색 졸업장이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을 창원의 작은 공장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석훈은 민우의 어깨를 툭 치며 퇴근길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길게 겹쳐지며 한성공업의 새로운 역사가 그렇게 또 한 페이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